자, 민법이 좀 어렵지만 이번 시간은 더 어려워요. 담보물권은. 왜 그러냐면 이게 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물권 두 개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담보물권. 처음에 우리가 11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법 이탈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민법 이탈하는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또 이 교과서 가지고 하는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다른 학원은 쬐끔하는 거건지, 용어 정리,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학점이 높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걸 천천히 하잖아. 일주일에 이틀 지나면 지금. 자, 담보물권 보죠.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얘가 저당권이에요. 우리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질권은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왜냐하면 질권은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시험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잖아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만 출제하는데 객체가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제외된 거야. 질권의 예는 했죠, 그죠? 질권의 예가 뭐예요? 자, 시계반지 전당포 잡히는 게 질권 설정이라고 그랬죠? 시계반지 동산이잖아. 동산.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질권 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내가 이제 은행에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 내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또 내가 한 800만 원 적금을 부었어. 내가 돈이 해약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해약하지 말고 내 적금이 내 채권이잖아. 800만 원 채권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줍니다. 보통 지금 한 90% 정도 8, 9, 70, 한 720만 원 정도 빌려주겠네요. 그럼 그거는 채권인 권리잖아. 권리를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죠. 그게 권리질권이라 그래. 은행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가면 보험이든 돈이 없어서 보험 해약하러 가지고 그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해약하지 말고 그 해약할 금액을 그걸 갖다가 집혀서 돈 빌려주면 이걸 해약 환급금 대출, 일명 약관담보대출이라고 그래.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시험 범위야. 이 중에서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뭐 담보물권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저당권. 나중에 개론 시간에도 뭐 담보란 말이 나와. 저당권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담보. 자, 그러면 자, 저당권을 하고 나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담보물권 그럼 뭘로 바꿔 읽거나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면 돼. 왜 담보물권이라 그러냐면 피담보, 자, 피담보 채권이 붙어 있으니까 담보물권이라 그래. 자,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채권인데 자, 담보가 없는 걸 그냥 우리가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무담보 채권.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주된 권리야. 주된 권리입니다. 채권이 주죠. 주. 다음에 담보 물권은 즉 저당권은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항상 법에서 추종이 많이 나와요. 법은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다.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 부종성. 붙어 있다는 거죠. 종은 주인하고 같이 붙어 있다. 이게 부종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또 수반성. 자, 수반성은 또 부종성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수반성은 주인이 이전되면 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도 같이 따라서 이전한다. 이걸 수반성이라 그래요. 이걸 합해서 그냥 광의의 부종성이라 그래요. 주가 있어야 종이 있다. 또 주인이 이사가면 종도 따라간다. 이게 이제 주종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럼. 자, 갑이, 자, 은행에 가죠. 우리 이제 은행 그러면요. 은행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은행은 뭐 가지고 돈 벌어요? 돈 빌려가지고 이자보다 돈 버는 거야. 이자. 자, 그럼 은행은 항상, 자, 갑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러 갑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소비는 소비물을 줄인 말이야. 소비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 돈 1억 좀 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정확하게는
소비대차 채무자 또는 차주라고 하죠. 차주. 다음 은행은 소비대차 채권자 대주죠. 대주. 자, 그럼 은행은 그냥 빌려줍니까? 1억을? 그냥 안 빌려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반대 담보 제공하라 그래요. 담보. 그럼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담보 제공한다. 이게 저당권 설정이야. 저당권 설정. 아까 얘기했죠. 시계반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럼 뭐라고? 질권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질권의 차이는 객체의 차이야. 담보로 부동산 제공한다. 저당권 설정. 동산 제공한다. 질권 설정.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도 이제 설정 계약 청약과 성락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막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담보로 제공해주는 이 집주인이 바로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자.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죠. 자, 은행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1억을 빌리면 요 담보 가치는 최소한도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담보 가치가 뭐 2억짜리가 되든 1억 5천이 되든 이래야 빌려주죠. 담보 가치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1억 안 빌려주죠. 이걸 이제, 자, 그러면 요 1억을 이제, 자, 담보가 설정되기 전, 즉, 저당 등기되기 전까지는 요게 무담보 채권이었어요. 담보가 없는 채권이었죠. 근데 저당권이 딱 설정되면 요게 담보가 있잖아. 담보가 있어요. 요걸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자, 그럼 같은 말로 이거는 우선 변제받는 채권이야.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럼 등기 한번 해보죠. 나중에 이제 물건은 1월달, 3월달에 가서 등기를 배우면 이제 또 쉬워져요. 그럼 저당권 설정은 여기다가 이제 만약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저당권 설정 계약, 우리 계약은 1월 1일 하죠. 2022년 1월 1일 설정 계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주된 권리를 적어야 돼. 주된 권리.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그래. 이걸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 1억이다. 그러면 1억. 그럼 지금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1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 이제 내가 돈 1억을 빌리러 가면요. 한 20% 더 잡아요. 1억 20%. 왜냐하면 나중에 뭐 이자, 위약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 내게 한 20% 여기다 1억 2천 이렇게 된다. 또는 제2금융권은 1억 3천 한 30% 더 잡습니다. 왜? 이자가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1억으로 하겠습니다. 채권액. 요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합해서 고객 적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저당권을 못 봤을 거예요. 지금은 저당권 전부 근저당이야. 원칙은 저당이 원칙이고, 이제 지금은 근저당이 더 많지만 원칙은 저당권이 원칙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근저당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모르고 근저당을 하니까 헤매는 거야. 그럼 채권액이 딱, 요게 확정이 돼 있어, 확정. 왜? 주인이 뭔지 확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근저당은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이게 정관 변동이 지 맘대로. 이게 근저당이에요. 나중에 하겠고, 보통 저당은 채권액이 요게 필요적 등기 사항이야. 그 다음, 채무자 이름. 채무자 값. 대개 보면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이 원칙이야. 근데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 이름 적어야죠. 저당권자 을. 여기 필요적 기사항입니다. 채권의 요게 주란 말이에요. 주. 채권액이 주. 그 다음 저당권이 종이란 말이야. 주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돈을 갚았어. 1억을 갚는 걸 변제라 그러죠. 변제하면 채권이 빵원이 되는 거죠. 채권이 빵원되면 이 주된 권리가 없잖아. 없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야.
소멸하니까 돈을 갚았어. 그런데 저당권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 부종성입니다. 저당권은 무효 저당이 많습니다. 돈을 갚았는데 말소 안 했어. 그래도 저당권은 무효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기억해야 돼. 피담보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은 종이야. 근데 부종성, 수반성. 그게 먼저 포인트고.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담보물권 보세요. 담보물권. 그래서 양가를 동그라미 3번가, 3번. 담보의 필요 여성에서 이러한 줄거보죠. 채권 담보 제공은, 자,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걸 인적 담보제도. 인적 담보제 이퀄 저거. 보증인 세우는 거 이렇게 적으세요. 보증인 세우는 거. 자, 돈 빌려러 가면서 친구를 보증인 세운다. 인적 담보입니다. 와, 물적 담보 제도가 있고, 물적 담보 세 개 적어.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물적 담보라고 해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담보의 제공은 1,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 그냥 보증인 세우는 거. 자, 2번 물적 담보. 아까 세 개라고 했죠? 물적 담보.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줄만 그놓고 가죠. 채무자, 밥 또는 제3자, 병, 제3자 소유의 특정 재산을 물에다가 물건을 설정하여, 물건 앞에다 담보 물건을 설정하여 담보에 충당 제끼는 제도입니다. 또 오른쪽 가죠. 쉽게 해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물적 담보야. 자, 동그라미 2번 전형 담보, 같은 말 저거 이퀄 민법상 담보입니다. 전형 담보 같은 말 민법상 담보 세 가지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만 기억하면 돼요. 민법상 담보는 세 개 뭐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다음 동그라미 3번 비전형 담보 이걸 적으세요. 변칙 담보라 그래요. 민법에 없는 담보, 변칙 담보. 비전형 담보, 전형이 아닌 담보, 변칙 담보. 거기 첫 번째 줄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담보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등이 있다. 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밑에 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를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의 담보는 정 7개입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다 그랬죠.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게 이제 민법상 담보. 다음 변칙 담보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특별법인 가담법이 적용이 돼요. 가담법이 적용되는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야. 그러면 결국 우리 우리 담보물권 7개죠. 이게 전세권에서 한두 문제, 유치권에 한두 문제, 저당권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나오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가등기 담보, 양도, 매도 담보 중에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7개의 공통점이 조금 이따 나오겠어요. 자, 거기 파란 색깔 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줄여서 통유성이라 그래. 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담보물권의 특징 통유성입니다. 담보물권의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을 통유성이라 그래. 이거는 머리 글자를 좀 쌉시다. 양가를 1번에 부종성의 부자 동그라미 쳐. 양가를 2번에 수반성의 수. 다음 장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불가분성의 불. 양가로 4번에 물상대입성의 물. 이건 지금 바로 외웁니다. 부수 불물. 부수 불물. 부수 불물. 무조건 담보물권 시켜서 저당권 그러면 부수 불물이 떠올라야 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입성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번에 부종성. 부종성은 주인하고 종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부종성 갑니다. 369조.
제목 부정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줄거세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줄이면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자 시효 완성, 이걸 소멸시효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10년이죠. 소멸시효. 기타 사유를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어요. 예컨대 변제로 소멸했다.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하는 걸 부종성이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 있어야 종이 있고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하는 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의의가 나오죠. 담보물권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꾸면 쉽다 그랬죠. 저당권의 발생과 소멸을 피담보 채권에 의존케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주로 나간다. 피담보 채권, 우리는 피담보 채권을 1억으로 공부합니다. 1억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 발생할 수 없고, 또 피담보 채권이 빵원 철회원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줄거세요.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이라고 적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부종성이라 그래요. 자, 갑이 은행에 가서 1억 빌렸어요. 1억 갚았어. 그러면 채권이 빵원이 됐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 옆에 적어 187조입니다. 뭐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바로 옆에 그 기출문제 나왔잖아. 바로 옆에 보세요. 채무자가 자 이행기 같은 말 적어 변제기입니다. 자, 채무를 이행하는 날짜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입니다. 이행기 변제기에 피담보자 채권 채무는 같은 말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이거 보세요. 갑이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라 그러고 돈 빌리는 갑의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라 그래요. 피담보 채무나 피담보 채권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채무자가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네요. 그럼 채무가 빵원이 됐죠? 빵원이 되니까 당연히 소멸하죠. 부종성이죠. 저당권은 줄거세요.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 부종성입니다. 몇 조? 187조.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다 연결된 거. 어디로 와보느냐면 한 개씩 외우고 나갈 거야. 그 187조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로 오냐면 204쪽 한번 와보세요. 204페이지에 204쪽 왔어요? 204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박스 안에 오른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87조죠. 거기 동그라미 4번 이거잖아. 동그라미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24, 25, 26, 28 이렇게 나오죠. 거기로 187조 법률의 규정 부종성이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게.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를 알면 앞을 알게 되고 앞을 알면 뒤에를 알게 돼. 그래서 민법은 최소한도 아무리 적게 해도 6개월 이상을 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자, 우리 다른 과목은 그죠? 우리 다른 과목은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밤샘 하면 막 100점 나오잖아. 90점 나오잖아. 영어는 하루 하시면 안 되잖아. 똑같아요. 민법은 영어입니다. 민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해야지 고3 때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치기 전날까지 봐야 돼. 민법. 다른 거는 하루 이틀 안 봐도 잘 안 까먹지만 영어는 뭐 하루 이틀 안 하면 금방 까먹잖아요. 매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시로 돌아오죠. 341페이지 부종성이 바로 거기 369조가 바로 법률의 규정 187조야. 자, 부종성 개념 됐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맨 밑에 내려 양가리 2번 수반성 오세요. 양가리 수반성 옆에다 적어. 옆에다가 넓어 광의의 부종성. 자, 넓은 의미의 부종성에는 여기 수반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 묶어서 광의의 부종성이라고도 그래요. 이걸 합하면 이제 부수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수성. 부종성 속에 수반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361조 저당권은 줄것도 그 담보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하지를 못한다. 이걸 수반성이라 그래요.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을, 자, 우리 은행이 채권자야. 이 1억 채권을 병이 팔아서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합니다. 병에게. 채권이 양도되면, 자, 주가 양도됐죠. 그러면 종도 가치 따라서 이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저당권 이전. 이렇게. 자, 수반성이야. 주인이 이전되면 종도 같이 이전된다. 수반성.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 따라서 같이 이전하는 성질입니다. 즉, 줄고 나간다. 피담보 채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같이 이전한다.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해요. 우리가 동그라미 3번 여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자, 까만 색깔 반대로 다음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를 못한다. 이게 수반성입니다. 쉽게 해서 채권 팔면 저당권도 같이 팔립니다. 분리하면 안 된다. 자, 양가로 3번 불가분성은 분할 못하는 거죠. 담보물권자가 피담보 채권 전부입니다. 전부 1억 다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그래. 분할이 안 된다는 거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가분.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야. 물상대의성. 4번. 가장 많이 출제했다. 자, 물상. 한자를 알면서 물건 위에다가 대신 위치에서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물상대의성, 이걸 권리로 나타내면 물상대의권이라고 돼요. 오히려 물상대의권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물건 위에 대신 위치에서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물상대의성, 권리로 따지면 물상대의권입니다. 물상대의권. 자, 일단 거기 342조 박스 안에 물상대의, 거기 줄 거세요. 물상대의. 자, 물상대의는 조심할게. 일단 물상대의성 옆에 저 유치권에는 없어요. 딱 유치권은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는데,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 세 개는 다 있는데,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은 없어요. 일단,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권은 없고, 그래서 요 질권에다가 규정하고, 요걸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어요. 342조, 물상대의 다음에 질권에다가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세요. 저당권은 저당물의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 세 개를 외워줘야 돼. 멸실, 훼손,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을 공용징수라고 그랬죠.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을 저당권으로 바꾸기로 그랬어.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물상대의성입니다. 이 경우, 자, 줄거세요. 그 돈이라면 지급 또는 물건이라면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물상대의 하려면 돈이라면 지급하기 전
물건이라면 압류하기 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압류를 해야 돼요. 자, 밑에 방가라 1번 물상대 의에서 그냥 읽어나간다 줄 긋지 말고, 원래 담보물건도 물건이므로 물건이 멸실되면 당연히 담보물건 소멸해요. 자, 그러나 줄 긋으세요. 예외 담보 목적물이 세 가지. 멸실 바로 밑에 바로 읽고 화재보험금, 저거 화재보험금 이퀄 훼손 그러면 손해배상금 청구권, 공용징수 그러면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른 권리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이 다른 권리나 물건에 담보물건 이퀄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의라 그래요. 우선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자, 어려우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담보물건이 왜 어렵냐 하면, 자,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가지잖아. 은행 그러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다.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린다 그랬죠. 그러면 소비대차 채무자, 은행은 소비대차 채권자. 자, 그럼 그냥 안 빌려주고 담보 제공하라 그랬죠.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저당권자 등기했어요. 은행은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두 개의 권리를 가지죠. 이게 주된 권리,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등기를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2022년 2월 1일. 근데 갑이 한 2년 전에, 2020년도에 여기 보험을 들었어. 화재보험. A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에다가 이 집이 불이 나면 1억 주기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자, 그럼 저당권자는 뭐냐 하면 나중에 갑이 변제기에 변제기 우리 한 5년 후라고 하죠. 5년 후에 돈을 안 갚으면 이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이 등기 순서대로 우선 변제받는 게 담보물건입니다. 그럼 이 담보목적물은 경매에 넣는 거죠. 그런데 자, 조금 전에 나왔죠. 이게 이제 멸실이 됐어. 즉 화재로 불이 났어요.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 수용으로 멸실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이 돼버리면 여기다 경매를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이 없어졌잖아.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은 1억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물건이 멸실됐거나 훼손됐거나 수용되면 이게 이제 가치가 바뀌면 이걸 가치 변형물이라고 그래. 원래 물건에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나와요. 가치 변형물. 이건 세 가지를 외워야 돼. 멸실이 되었다. 이 멸실되었다. 그럼 만약에 화재보험이 들었다면 화재보험금이 나오겠죠. 화재보험금. 근데 화재보험 1억 받잖아. 1억. 원래 집은 날라갔지만 1억 받잖아. 요 1억을, 1억. 그러면, A가 갑에게 보험금 1억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또 1억을, 조심해야 돼. A가 갑에게 지급하기 전이야. 보험금 지급한 후에는 안 돼. 왜? 보험금 지급해버리면 돈이 다른 거하고 섞여버리니까. 이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 저당권자가 압류를 합니다. 1억을 압류. 압류라는 것은 지급을 보험회사한테 지급을 못하게 지급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압류를 딱 하면 지급을 못해요. 그러면 압류 딱 했다가 요 1억에다가 을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걸 물상대의라 그래. 원래 물건의 가치가 바뀐 물건에 대해서 딱 압류해서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의라 그래. 이럴 때 멸실하면 화재보험금이죠. 만약에 훼손했다. 만약에 제3자 병이 이걸 갖다가 불질렀어요. 그럼 이제 병이 갑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금, 아니면 수용됐을 때 수용보상금을 압류해서 우선 면제받는 걸 물상대의라 그래. 물상대의는 세 개.
담보물이 뭐 되었다? 멸, 회, 공 된 경우에 그 가치가 바뀐 물건, 가치 변형물에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 근데 유치권은 나중에 나오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권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뭐 돼야 돼? 세 가지. 멸회공을 내와야 돼. 멸회공된 가치가 바뀐 물건, 멸실되면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물상대위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설명 다 해서 방가로 2번 옵니다.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건 첫째 줄 줄거세요. 자,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만 물상대위권이 있어요. 따라서 자, 모든 담보물권, 자, 간단히 줄거보죠. 저당권, 질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은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개, 뭐는 없다 그랬어? 유치권 기억해야 돼. 다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7개 중에서 물상대위권 없는 건 딱 한 개 뭐만?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안 된다. 그 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방가로 3번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자, 동그라미 1번 외워나간다. 1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권 설정자가 금전 또는 물건 출거, 지급전자나 지급전 또는 인도 전에, 돈이라면 지급하기 전, 물건이라면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화재보험금을 자,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나오시지만 우리가 이제 자, 화재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요건 돈이야. 근데 자, 수용은요, 토지 수용하면 자, 금전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공부 시간에 배우지만 대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대토, 환매, 대토, 토지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은 자, 지급하기 전, 인도하기 전에 빨리 압류를 해놔야 된다. 그걸 가장 많이 출제해요. 압류를 빨리 해놔야 됩니다. 자, 방가로 4번 내려옵니다. 물상대위의 대상. 자, 대상은 아까 3개 적어봐. 뭐였죠 대상이? 멸실되면 뭘로 바뀌었어? 멸실되면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수용되면 수용보상금. 그 3개 외워놔야 된다.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을 물상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줄거세요. 매각대금이나 차임, 동그라미,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매매대금은 멸실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자주 나와. 자, 이 건물에 이게 멸실대별이면 화재보험금에 물상대해야 하면 돼. 멸실이 아니라 갑이 이 물건을 팔았어요. 벽에게. 자, 매매해가지고 매매를 만약에 한 3억에 팔았다. 자, 그럼 이 건물이 지금 멸실된 거야? 건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된 거야?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건물에 경매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매매대금은 물상대위를 못합니다. 자,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건물이 멸실된 게 아니므로 물상대위가 인정할 수 없다. 자주 나와.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조심하고요.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왜 나온 거죠? 저당 목적물인 X 토지가 매도되는 경우 줄거 매도 나왔네. 멸실이 아니라 매매죠. 물상대위 안 돼요. 매도한 경우 저당권자 어른 그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담보물권의 특성이 뭐죠? 부수불물.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물상대위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에 뭐가 나오죠? 유치권이 나오죠. 자, 일단 유치권에다가 일단 이퀄 자, 적을게.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퀄 법이 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이야.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이거는 등기를 못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이다. 등기 못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고 오로지 공시방법은 점유입니다. 유치권의 오로지 점유야 점유지 등기를 못합니다. 법이 정한 법정담보물권이고 등기를 못하고 공시방법은 점유야 점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저 옆에 적을게. 유치권이 없는 게 우물물에 추가 없다. 우물물에 추가 없더라. 유치권이 없는 거 우물물 추가 없다. 자, 우는 뭘 줄임말이냐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못 받아요. 다음,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했죠. 뭐가 없다? 물상대위권이 없다. 우선변제권 없다. 물상대위권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했던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거표가 없다. 추거표는 추적에서 뒤쫓아가는 효력입니다. 추거표가 없어요. 이게 내워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 그러면 우물물에 추가 없어요. 자, 유치권은 한자가 유치장하고 똑같아요. 유치장 벌금 안 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그 들어가 보니까 유치장에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다. 변기밖에 없어요. 우물물에 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애우는 방법.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치권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의의는 첫째 시간부터 계속 했잖아요. 이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성립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이 법률의 규정이 정확하게는 320조예요. 요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해. 320조. 그래서 320조 암기가 돼야 돼. 가보죠. 자, 갑이 을에게. 자, 갑이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우리 도급계약이야.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해서 갑이 을 보고, 자, 우리 집을 지어주면, 다 지어주면 도급계약은 일이 완성이 됐을 때 보수 지급하는 게 도급계약이야. 우리 뭐 돈 내게 한다 그랬죠. 일 끝나야 보수 줍니다. 우리 지금 위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구리, 예컨대 3층 공구리 쳤다. 딱 치면 보수 나옵니다. 4층 공구리 쳤다. 보수 나가요. 그게 도급계약이에요. 자, 그럼 일을 딱 완성했어요. 그러면 공사대금 1억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공사대금 채무자, 공사대금 채권, 이 채권 계약은 당연히 계약이죠. 근데 그 일을 딱 완성했어요. 일이 완성이 되면 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대금을 지급을 안 해요. 안 하면 법률 규정, 여기서 유치권 설정 계약하는 게 아니야.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320조에 딱 보니까 피담보 채권, 요거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이 을이 이 물건을 공사 물건을 딱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점유 갑니다. 자, 점유. 그럼 유치권의 개념이 뭐냐? 유치권 개념 우리 정리했죠? 유치권 우리 한자 유치장하고 똑같다 그랬죠? 유치장, 유치권입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바깥에 안 내보내는 거죠. 딱 점유해서 안 돌려주는 인도 거절하는 게 이게 유치죠. 인도 거절. 인도 유치. 다음 권 이렇게 되죠. 유치권은 결국은 이 채권의 변제를 못 받았을 때 그 채권을 발생시킨 요 유치 목적물을
딱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권리야. 인도 거절. 그래서 이제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랬어요. 인도만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이 이 공사대금 1억을 먼저 안 갚으면 이 물건을 못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에게 너 돈 안 갚으면 물건 안 돌려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이 유치권이에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자, 이게 공사대금 유치권이. 우리 카센터 가보죠. 동산. 갑이 을 카센터에다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자동차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 그 1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점유해서 안 돌려준다. 이게 인도 거절권이죠. 자, 오른쪽 유치권의 법 조문이 320조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박스 나오죠. 320조 여기 이제 암기가 돼줘야 돼요. 법정이야 법정. 제1항 타인의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유가증권을 동그라미 크게 쳐.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줄 보세요. 관하여 결련하여 생긴 채권이 어디에 있어야 돼?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 이퀄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이 있다. 자, 제2항 전항의 규정 즉 유치권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인한 경우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딱 해당하면 유치권이 성립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면 자, 1의 옵니다. 의. 양갈 1번 타인의 물건이나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는 경우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을 줄인 말이야. 피담보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 변제 채권 대표적인 공사대금 채권 자동차 수리대금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가 되면 점유를 하여 채무자갑에게 변제를 심리적인 강제죠. 변제를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담보 물건입니다. 자, 유치권은 오로지 남의 물건 딱 점유하고 있어야 돼. 오른쪽 옵니다. 이 유치권의 법적 성질은 1. 물건이죠. 자, 양가로 1번 외워야 돼. 유치권은 뭐가? 점유입니다. 점유 오로지 점유가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 즉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세탁소 주인도 유치권자죠. 세탁소 주인이 유치물인 옷을 분실하면 유치권 소멸해요. 자, 그리고 2번 유치권은 우물물에 추가 없다. 추가표가 없다. 추적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자, 쭉 나간다. 유치권이 침탈되면 물청 없다 그랬죠. 유치권이 침탈된 때도 유치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 뭘로 해야 돼? 점유로 해야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 자, 회복할 수 밖에 없다를 지우고 그냥 회복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있다. 자, 유치권이 침해됐어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 도둑 맞았다. 그러면 유치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해서 회복 청구해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담보물권이야. 두 번째 줄 따라서 부동산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공시방구야, 점유야, 점유. 부동산도 점유, 동산도 점유, 유가증권도 점유입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상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부도나는 경우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달아놨죠. 이게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는 안 됩니다. 이 직원 등기가 없어요. 여기다 현수막 달아, 이게 이제 점유하는 거죠. 점유가 공시방구야, 부동산 등기 못해요. 양가로서 한번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 자, 방가로 1, 유치권도 담보물건이므로 조금 전에 배웠던 통유성 4개 중 앞에 3개는 있죠. 뭐뭐 3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됩니다만은 다만 외워야 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는 없다 그랬죠? 물상대위성은 없다. 뭐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말 없다죠.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까지는 있는데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불가분성 가보죠. 불가분. 거기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이죠.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불가분성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유치권의 그 성립요건은 중에 표시하세요. 자,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에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 중에 표시해놓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